파크레니카 국립공원이다. 이곳에서 다음 탐방지인 자다르로 가게 된다. 자다르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이 경로를 따라 자다르의 점심 식사 장소로 간다. 진입로 입구까지 가는 데는 좁은 길이 계속 이어진다. 차창으로 보는 파크레니카 국립공원 풍경이다.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자다르와 멀지 않은 곳에 오랜 역사와 함께 천년 소금으로 유명한 닌이라는 마을이 있다. 닌과 관련된 지도와 사진이다. 이 닌에서는 지금도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바닷물을 가두고 건조시켜 천인염을 생산하고 있다. 바닷물이 다 건조되면 가장 이쪽 표면의 얇은 층에 형성되는 소금이다. 이 소금은 일반 바다소금의 6배에 달하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지정학적 이치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질 좋은 소금 생산에 큰 목을 하고 있다. 아드리아해의 염전 중 유일하게 EU로부터 에코프렌들리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생산되는 제품은 플라워 소금부터 라벤더, 세이지, 로즈마리, 바질 등 허브를 넣은 소금과 소금으로 만든 각종 비누, 샴푸, 치약, 그리고 소금 입욕제, 소금 초콜릿과 크래커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금 박물관에 가면 염전을 둘러보는 등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형 쇼핑몰이 보인다. 자다르에 거의 다 온 것 같다. 우리가 탐방할 자다르는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도시다. 크로아티아 최초 대학이 세워진 것이며 고대 로마 제국의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항상 탐내던 아드리아해의 풍요로운 도시로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신시가지를 지나가고 있다. 집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것 같다. 여러 종류의 요트들이 많이 보인다. 점심 식사 장소인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자다르 지도와 구 시가지로 가는 경로 지도다. 점심을 마치고 탐방할 구 시가지로 출발한다.
안내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본다. 자, 저기 건너편에가 자나루의 구시가지, 도시가입니다.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쭉 펼쳐져 있는 도시. 전체적으로 한국 중세 항구 도시로서의 발전된 그런 자다루의 모습. 인구 7만 8천이니까 뭐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7만 8천, 작지 않은 항구 도시, 항구로서의 역할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많은 배가 이거 오고 가고 또한 물류를 싣고 나르는, 또한 배가 이곳에서 뭔가 수리하거나 뭔가 보수하기 위해서 머무는 그런 용도로서의 항구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하는 곳이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큰 배들은 들어오지 않는 자들, 수심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 도시들보다 낮다 그래요.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오면 이렇게 작은 보트. 그래서 이 해양 도시 국가로서의 좀 번영기는 16세기, 17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막을 내리고 거의 근대에 접어들자 좀 배가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그리고 큰 배를 건조시킬 수 있는 조건의 항구 지배력이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스프링 이런 도시로 다 빠져버려서 근대예술가의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곳에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들어가는 바다운간, 바다의 조화, 자연의 그 힘으로, 자연의 움직임으로 서로 접목이 돼서 음악 소리가 연출이 되는 참 특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설치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와 창작이 탄생했는가, 참 특별한 그런 도시가 자들이다 싶네요. 저 멀리 봤던 평평한 곳,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이런 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바다볼간의 소리가 어떤지, 실로 그 바다 많은 나라의 소리가 됐다. 그러한 또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중세의 마을, 도시, 중세 도시, 그리고 해온 항만 교육시설로서의 발전은 이제 멈춘 그런 도시로서 새로운 어떤 모티브를 창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그럼으로 해서 어떤 수익을 창조해내는 그런 도시. 분위기가 거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해안선에 있는 해안 도시들은 뭐 휴양지, 여름에 오면 거의 휴양지의 분위기죠. 시설들의 걱정이죠.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죠. 특히나 오늘은 뭐 일요일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해변가의 여름의 모습은 없겠다. 그래서 해변가의 정장, 반바지, 반팔, 뭐 슬리퍼. 해변가의 정장은 슬리퍼죠. 구시가지의 성벽 바닷가길을 따라가고 있다. 건너편은 신시가지다. 이 문은 나로드니 광장과 통하는 문이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항구의 다리다. 구시가지의 성벽은 16세기 초 베네치아 공화국 지배실에 만들어진 요새다.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도시의 성벽을 쌓아 요새화하였다. 당시 시트 게이트라 불리는 4개의 성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다 운문, 육지 의문이 자다르 구시가지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탐방할 만한 곳을 표시한 지도다. 설명을 들으면서 탐방을 시작한다. 베네치아 통치 시기는 일반적으로 아드리아 해변에는 15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베네치아 통치가 시작이 된다 그래요. 네? 자, 오세요. 자, 요즘 터널을 통과합니다. 차가
요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자다르라고 하는 옛날 중세의 작은 항구 도시. 지금은 무슨 도시라고 부르지만 옛날은 하나의 공화국이죠. 공화국. 인구가 이 성벽 안에가 거의 2만 명이 육박하는 아주 밀도가 높았던 그러한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항구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물류가 들어오고 하역하고 세금을 받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배가 이제 정박해 있는 동안 그것을 건조시키고 보수하고 물건을 싣고 거래가 아주 규모가 큰 그 항구 도시로서의 수익은 어마어마했는데 어느 날 또 끊긴 겁니다. 그게 근대를 맞이해서 큰 배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 작은 항구까지 오는 배들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에는 끊깁니다. 많은 배들로 하여금 얻어들였던 이 경제력이 상실되는 시기를 맞이하죠. 그리고 근대까지 오는 와중에 이곳이 새로운 관광 도시로서 탈바꿈하고 이곳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 설치 예술가가 니콜라 바시치라고 하는 설치 예술가. 이곳에서 어린 시절 이 바다를 보며 살았대요. 작은 어촌에서 태어난 설치 예술가 그 바시치는 바다를 매일 바라보면서 밀려오는 파도, 지나가는 배, 그리고 해안선 이런 걸 계속 그리면서 동경하고 관심이 많았다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가 전공한 여러 가지 예술 분야에서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그 설치 예술, 바다 오르간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그 설치가 이곳에 탄생된 거죠. 자, 이 거리가 이 자다라고 한 도시의 가장 중심 거리, 시로코라고 하는 중심 거리, 명동거리입니다. 나중에 이 저기 해안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중앙도로 중심에서 자유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뭐 상점도 보시고 그다음에 상점도 보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네? 자다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왼쪽편에 자다르. 여기 인공으로 만든 배 선착장. 여기에 이제 소리가 소리 지금 들리세요? 왼쪽 편으로 끼고 들어왔던 건물이 수도원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원. 수도원에 자, 저 이제 바닷가로 갑니다. 저기는 이제 큰 배들의 선착장 용도로 만들어 놓은 선착장인데 저기에 이제 설치 예술을 만들어 놓은 바다 오르간이 있다는 거죠. 아마 오늘같이 지금처럼 좀 바람 불고 파도가 조금 있는 여태까지 봤던 바다치고는 파도가 있죠. 이 정도면 넘실거리는 건 파도가 있는 거죠. 만약에 드브로버직에서 저 정도 파다면은 배 못 타요. 배를 멈춰버립니다. 걔네들이 파도를 제일 무서워하죠. 이 정도는 파도라고 생각해요. 소리 들리네요. 정말 이거는 인간의 예술적인 설치와 자연의, 그죠? 자연의 바람. 이제 절묘한 조화죠. 가볍게 들어보세요. 안에 들어가서 계단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괜히 앉아 있겠습니까? 보면 작은 백고동, 고래 등의 백고동처럼 구멍, 이 지표면에 있는 것도 있고 계단에 앉아 보면 그 계단에 이렇게 바람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탁 쳐야지 파도의 힘으로 그 안에 있는 그 공기가 파이프 오르간을 치는 거예요. 정말 자연의 소리인 거죠. 한번 여기서 약 몇 분간의 음악 감상이 있겠습니다. 대단 바람
됐어. 됐어. 자, 우리 앉아서 감상 끝나시고 일어나신 분들은 다른 데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설치 예술이 있어요. 니콜라 마스치라고 하는 특별한 설치 예술. 그는 정말 생각적인 측면에서는 천재 같아요. 이 바다 오르간을 설계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둥근 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가면 둥근 원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둥근 원이 둥근 원을 설치하면서 의미를 지상에 내려앉은 행성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원은 태양, 그리고 태양을 감싸고 있는 작은 행성들, 지구까지 이어져 있는 행성들을 이렇게 작은 원판에 LED, 그러니까 태양열을 저장해 놓고 밤에는 LED로 빛을 발산하는. 그래서 이 설치 예술의 제목을 Greeting to the Sun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고 해요. 밤이 되면 이 둥근 원판에서 빛이 발사하고 각종 조명쇼가 펼쳐진다 합니다. 이게 태양열 전자판이에요. 열을 저장하고. 그리고 태양의 길의 인사. 여러분들 기념 촬영할 때는 자달에 온 기념 촬영은요, 요 태양의 길의 인사 원판에서 한번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바다 오르간에 앉아서 한번 사진 찍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예요? 저 뒤에 벤치가 그 건반이잖아요. 건반 발견하셨나요? 건반의 모양으로 디자인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그 공간도 이는 설치 예술로 디자인을 한 거죠. 여기서 기점이 태양이 지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이쪽. 태양이 지는 방향. 그러니까 일몰을 볼 때 이 자다르 쪽으로 일몰이 이렇게 쭉 비칠 때 모습이 그렇게 멋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와서 이곳을 조금 멋있게 표현한 사람 중에서 옛날에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코크 감독이 그렇게 여기를 좋아했답니다. 영화 구상, 그다음에 뭐 시나리오 구상, 그다음에 휴양, 이런 목적으로 그 히치콕 감독이 이곳에서 많이 머물렀다고 해요. 그가 책에서 자달에 떨어지는 그 일몰을 바라보며 이 해안을 바라보는 곳은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은 자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말도 있듯이 히치콕이 좋아했던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설치된 시점이 2005년도예요. 2005년도 설치 예술. 그리고 2005년도에 설치한 그 전 세계의 작품들 중에서 이게 가장 멋있는 작품이라고 대상을 먹었네요. 우리는 지금 제가 지금 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진행 방향에서 해안선 맨 끝에 있는 멋진 건물, 저기가 뭐냐면 이곳의 자다르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요 해안선에 있는 조명 시설들, 아까 이렇게 태양에게로 인사라는 전자판뿐만 아니라 거기서 저장된 그 전기로 열로 전기를 발생해서 요 가로등까지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설치 예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면으로도 장치를 한 모습. 자, 이 광장은 로마 시대의 공회장터. 그리고 광장을 로마 시대의 유적분들은 거의 폐허하고 흔적이 없어서 이렇게 좀 파괴된 돌덩이를 잡아서 이곳에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돌이 있는 자리를 쭉 연결시켜 보면 고대 로마의 공회장터의 바실리카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바실리카 가운데 넓은 광장, 그리고 열주 지붕을 갖추고 있는 바실리카의 형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시대 9세기에 만들어진 성인 도너츠 먹는 도너츠와 연관성이 있어요. 도너츠 성이 9세기에 만들어집니다. 도너츠 성인이 이곳에 9세기 주교로 있을 때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둥근 모습이 특이한 성당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다니면서 봤던 성당하고는 별개 특이한 둥그런 성당, 도너츠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어졌고, 그래서 그 둥근 성당 그 안에 들어가면 순수하게 예배만 볼 수 있는 역할의 예배당이 있는 도너츠 성당. 그래서 우리는 도너츠 먹을 때마다 이렇게 성호경 걷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너츠. 이 성인 이름 중에 도너츠라고 하는. 그리고 또 북유럽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쪽에서 기원 300년대에 도나티우스라고 하는 이 종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이게 이제 파생돼서 이곳의 주교님의 이름이 성함이 도너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살아생전에 도너츠 성당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네요. 저 오른쪽에는 또 다른 성당, 메리 성당이 자리 잡고, 그 옆에는 뮤지엄, 박물관, 역대 로만 포럼과 더불어서 종교 관련된 이렇게 박물관이 현대적인 모던한 건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 옛날에 있었는데, 예쁘다라고 하는 러시아 쪽 그 성인인데, 러시아 쪽 서성인이에요. 러시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곳에서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성인이 동방에서 그 열병을 치료하는 약을 구해와서 열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해서 수어성인으로 모신 성당입니다. 문이 닫혀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네요. 들어가 보지 있고요. 여기가 아까 저기 초반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이 자달의 가장 중앙에 번화한 거리, 시로코 거리, 이 길입니다. 워낙 동네가 작으니까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으로 작은 길 왔다 갔다 하면 구경거리가 끝이에요. 이 중앙 도로가 만들어져서 이 도시의 구획이 정해진 시기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좀 아까 그 로만 포럼에서 가장 크게 보존되어 있는 열주 보셨죠? 그게 4세기 거. 그러니까 로만 포럼이 이미 공회 장소가 만들어졌다는 게 기원전 4세기니까 평균 이 도시의 기원은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거의 규모명으로서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초라하고 작았겠지만 말이죠. 기원이 오래된 유서가 깊은 도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이 대로변에서 왼쪽에 비 안 맞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왼쪽 편으로 골목길로 쭉 보면은 문이 하나 떠 있어요. 저 문의 이름이 시게이트 바닷문입니다. 바닷문. 바다로 향한다라고 하는 문인데, 이 중세에 바다로 향한다는 문은 중요하죠. 모든 무역이 바다로 향하고, 또한 모든 재물이 바다로부터 유입된다 하기 때문에 바다의 문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시민광장까지 같이 갔다가, 여기에 특산물 중에 술이 하나 있는데 마라스카라고 하는, 여기 있죠. 마라스키노. 조금 그 독주예요. 일반적으로 독주인데 맛이 되게 달아요. 근데 이 마라스키노라고 하는 그 술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이 좌다르, 저쪽 해변가로 가면 보여요. 또 큰 공장이야. 이걸 만든 지 아주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기념품으로 뭔가 사갖고 하실 분들은 마라스키노, 요거 유명한 거 이거 갖고 사갖고 하면 해요. 기념품이 필요로 하다. 시민광장, 나로드니라고 하는 말은 많이 썼어요. 제가 두브르보닉에서도 나로드니 했죠. 스플릿에서도 나르드니 했죠. 그거는 나셔널, 그래서 시민광장이란 뜻이에요. 시민광장은 곧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나라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쉬고, 나로드니 광장의 종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이 이제 이 도시의
이 도시의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거기서 시간을 갖도록. 자, 여기 이제 뻥 뚫린 광장에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민광장, 시민들의 휴식 공간, 그것을 이어봐서 지금도 테라스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정면에 이제 보이는 요게 16세기에 만들어진 로자, 정의의 마당이라고 불려지는, 정의를 심판하는 것이죠. 재판장이 정의를 심판하는 그러한 곳이죠. 자, 여기가 이제 옛날에 시회관, 종탑이 있고, 여기 가장 중심입니다. 그 밑에 플래그가 열리는 것은 도나 성당에서 무슨 음악의 그 콘서트를 하는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스러운 시간을. 중앙의 노점 카페는 자다르 최초로 생겼던 카페 자리다. 정치적 모임을 위한 도시 집회소다. 현재는 미술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리에서 본 사진들을 모아보았다.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유적지를 자세히 탐방해 본다. 나로드니 광장과 항구의 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해주는 항구의 다리로 가본다. 이 사진은 1934년 항구의 다리 모습이다. 항구의 다리 위에서 보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시가지 주변의 풍경이다. 보이는 종탑은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성 스토시아 성당 종탑이다. 여객선 터미널에 정박해 있는 배다. 바다의 문과 성 크로소 고누스 성당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바다의 문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본다. 바다의 문은 크리소 고누스 문이라고도 한다. 자다르 출신의 로마 시민 멜리아 아니아나가 남편을 기리고 신성 동맹 기독교 군대가 오스만 제국과의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1573년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문에는 베네치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로 결성된 신성 동맹의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바다의 문의 사진이다. 16세기 크로아티아 최초의 장편 소설작가 페타르 조라니치의 동상이다. 이 지역의 안내판이다. 성 크리소고누스 교회다. 이 교회는 12세기에 건축된 건물이다. 크리소고누스는 고대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독교도 파괴 때 파괴를 받은 그리스도교 순교자다. 자다르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다. 교회의 내부 사진이다. 시로카 거리로 나가 거리 구경을 해본다.
성모 건강성당으로 가본다. 성모 건강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도다. 이 성당은 18세기에 세워진 아주 작은 성당이다. 15세기 크로아티아 화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로마 포럼으로 가본다. 로마 포럼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도다. 성 스토시아 성당 종탑 계단에서 보는 로마 포럼의 유적지다. 포럼은 고대 로마 시대 도시의 중심에 있었던 공공 광장을 말한다. 광장 주위는 신전이나 공공 건축물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 포럼은 집회 장소나 시장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그 규모가 매우 큰 포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적지에 있는 우물터다. 아우쿠스 투스의 이름이 남아있다고 하는 우물이다. 수치 기둥이 보인다. 그곳은 로마 신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한다. 성 도나투스 성당이다. 9세기경에 폐허된 과거 로마 시대 포럼 유적지 위에 세운 것이다. 여러 번 개축되었다고 한다. 몽골의 침입을 견뎌낸 얼마 안 되는 초기 크로아티아 왕국의 유물이라고 한다. 자다르를 로고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할 만큼 자다르를 대표하는 건물이라고 한다. 성 마리아 성당이다. 성당 옆에는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다. 그곳에서는 자다르와 크로아티아의 기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로마 포럼을 둘러싸고 있던 신전과 공공 건축물의 유적지를 둘러본다. 정교의 성당이다. 이곳에서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많은 아이콘을 비롯한 전래물, 십자가, 교회 서적, 옹고 등 많은 종교적 예술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수치 기둥이다. 꼭대기에는 베네치아의 상징인 날개 달린 사자상이 있다. 중세시대에 재지은 사람을 이 기둥의 쇠사슬에 묶어두어 수치를 느끼게 벌을 주었던 기둥이다. 2개의 장미창과 3개의 회랑이 있는 성 아나스타샤 성당이다. 순교한 성녀 아나스타샤에 헌정된 성당이며 그 유해도 이곳에 모셔서 있다. 달마티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한다. 포럼 가까이 있는 바닷가로 가본다. 다음은 오파테아로 가는 일정이다.